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요즘 시대가 저출산이라고 많이 걱정하는 뉴스더라고요. 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서 몇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사랑하는 일란성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난임병원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출산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후의 사건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도 시어머님도 모두 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3대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식이 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지는데 어쩜 쉽게 넌 애도 못 가지냐?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내 후배놈은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이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할 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내 핏줄도 못 보고 진짜 속상하다. 내가 뭐랬니? 제 집 봐라. 복도 치질이도 없어가지고 제가 복이 있겠니? 이제라도 엄마가 왜 말렸는지 알겠지? 정말 너무들 하네요.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이 아픈 게 바로 난데 어떻게 그렇게 후벼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그렇게 두 분이서 저한테 뭐라고만 하니까 지치네요. 당신도 제발 그만 좀 해. 네가 자식이 없어서 이 기분을 알겠니? 최고의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벌 것도 없고 꼴랑 니네 엄마랑 너 둘뿐인 단출한 그 식구들 보고 내가 장가를 보내고 싶었겠니? 내 아들이 네 엄마 나중에 병들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애도 못 낳아. 너 이렇게 애 못 낳는 줄 알았으면 결혼 정말 뜯어 말렸을 거야. 어쩔 거야?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엄마 혼자 알아서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절대 진섭 씨한테 책임지라고 안 할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많은 나이도 아니고 10번만 해도 되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남편도 계속되는 시험관 시술 실패로 지쳤는지 저에게 나리석에 반응을 하였어요. 시어머니께 미움받는 처지인데다 남편까지 저렇게 돌변하니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듯 이렇게 힘들 것만 같았던 인생에서도 한 줄기 빛이 쏟아졌고 그것은 바로 시험관 시술의 성공이었어요. 드디어 임신이래. 여보, 이제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길 거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일란성 쌍둥이 되잖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다니. 이 소식을 엄마가 알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매번 잔소리만 했는데 그것도 애를 둘씩이나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벌써부터 말할 생각에 너무 좋다. 나한텐 고생했다고 안 해줘? 물론 자기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8번 만에 임신한 건데 그동안 진짜 힘들었거든. 그거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솔직히 네 문제만 아니었으면 바로 임신됐을 거잖아. 그러니 그런 고생은 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만 생각하자. 알겠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당연히 내가 고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죠. 그래도 이렇게 임신이 되었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자 노력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처음으로 웃어 보였어요. 네가 그래도 인간이긴 하구나. 인간 구실도 못하고 이 집구석에 눌러 앉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하여튼 엄마 약속한 거 알지? 이제 엄마가 내 약속 지킬 일만 남은 거야. 어머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인간 구실이라니. 그래도 좋게 생각할게요. 뱃속에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처음으로 저한테 웃어주시니까 그래도 좋긴 좋네요. 말씀은 그렇게 험악하게 하셔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은 무슨 약속 말하는 거야? 나 몰래 무슨 어머님이랑 약속했어? 무슨 약속했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줘. 궁금하다. 넌 몰라도 돼.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 잘 품고 잘 낳기만 하면 되겠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야. 몸 조심. 애만 낳아봐 아주. 내가 물고 빨고 예뻐해 줄 거야. 우리 손주들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리고 너랑 약속한 건 좀 차차 얘기하자. 넌 애가 어쩜 그리 급해? 이렇게 좋은 날 무조건 즐겨야지. 안 그러니? 정말 행복한 임신 기간이었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아이들은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외동아들의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도 잠시 어머님은 꼭 손자여야만 한다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어요. 너 임신한 거 정말 잘 된 건데 애들 중에 한 명은 꼭 아들이 있겠지? 둘이니까 아들 한 명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에이, 모르죠. 전 이왕이면 동성이면 좋겠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요. 어머님이 아들을 바라니까 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 딸이어도 예쁘게 키울 거예요. 엄마한테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대요. 대퇴해라. 말이 씨가 될라. 어디 딸이야?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니네 엄마처럼 너 하나 낳고 독거노인처럼 있으라고?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 마음에 정말 안 들지만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해. 알겠니? 만약 이번 시험관 실패했으면 내가 네 남편이랑 너랑 이혼시키려고 했어. 그거 꼭 명심해. 네가 이 집에 붙어있는 건 자식 때문이니까. 너무하세요, 정말. 예전처럼 막말은 안 하시길래 요새 들어 이제 가족이 됐나 했는데 이혼이라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날 원망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들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가 너무한다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실망스럽지 않게 일란성 쌍둥이지만 아들들이었어요. 전 딸이어도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들이니 저 역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머님과 남편은 좋아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 부르스를 쳐댔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들을 가졌다고 하니 엄마 또한 정말 잘 됐다며 좋아해 주셨답니다. 인간구실 하랬더니 다행이네. 그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손주들 꼭 잘 품어서 낳거라.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아들들이라니 너무 좋다 진짜. 내심 딸이었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아들들이라니 진짜 이제 내 소원 다 이뤘다. 그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낳았고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초보 엄마가 갑자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늘 엄마에게 신세를 지며 아이들을 돌봤던 하루하루였고 시댁에서는 아이들만 예뻐해줬지 따로 육아를 도와주시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육아하는 내내 너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늘 육아는 제 몫이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전 그렇게 혼자 애 2명을 케어해야 했습니다. 막상 낳으면 물고 빨 거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막상 낳으니 정말 딱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고마워. 매일같이 와서 같이 애들 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좀 수월하네. 당연히 봐줘야지. 너 혼자 어떻게 애들을 봐? 임서방, 좀 쉬는 날이면 애들 좀 같이 돌봐주겠나? 아무리 밖에 나가 일한다지만 그래도 쉬는 날엔 애들 분유라도 먹여줄 수 있잖아. 얘 이렇게 잠도 못 자는데 좀 자게 하고 말이야. 어서. 아, 장모님. 제가 밖에 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세요? 육아는 엄마 몫이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밖에 나가 일까지 하는 사람 보고 집에서 육아를 하래. 솔직히 애들은 엄마 혼자 키우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바꾸자. 나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이 집에서 애들 봐 그럼. 나도 그걸 바라니까. 아유, 내가 실언을 했어 그만. 그만들 싸워라. 됐어 임서방. 그럼 들어가서 쉬어. 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내가 미안하네. 넌 엄마가 사골 좀 구워왔으니까 이거랑 밥 말아서 꼭 챙겨 먹어. 알겠지? 그리고 잠 좀 자라. 난 밤에 잠이라도 자지. 아니야. 엄마나 좀 쉬어. 이렇게 낮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진짜 큰 힘이 돼. 애들은 너무 이쁜데 힘들긴 하네. 남편의 막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계셔서 더 이상 싸우진 않았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애들을 보는데 예쁜 만큼 힘들었어요. 밤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우는 애들 달래느라 정말 진이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내 곁에 있으니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시댁 행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었고 엄마가 안 계셔서 혼자 아이들 둘이나 케어하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시댁에 가면 어머니고 남편이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온전히 애들을 저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얘기만 하면서 그 행사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야, 얘 분유 먹을 시간 됐나 보다. 얼른 가서 먹여. 올라? 얘 똥 쌌나 보네. 기저귀부터 갈고 분유 먹여야겠다. 자기가 기저귀 갈던 분유 먹이던 한 가지라도 도와주면 안 돼? 애가 둘인데 내 몸은 하나잖아. 어떻게 이런 날까지 나보고 독박을 하라고 하냐? 막말로 얘네가 내 자식이기만 하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당신 자식들이잖아. 당신이 좀 해. 내가 어떻게 해.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리고 해봤어야지 하지. 떽떽거리지 말아라. 시댁까지 와서 꼭 그러냐? 얘,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무슨 이런 걸 네가 좀 해. 옛날엔 8명도 키웠어. 엄마 혼자서.
뭐가 힘들다고 찡찡대는 건지.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눈으로만 그렇게 예뻐하실 거면 저 그냥 갈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원하던 손주들이면 기저귀는 고사하고 분유 한 번을 안 먹여주시는 걸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그것도 한 명이면 말을 안 해요. 두 명인데 어쩜 한 번을 안 도와주는지. 원래도 인정머리 없으신 건 알았는데 진짜 뭘 인정하세요, 정말. 어머어머, 얘 본색 나오네. 아들 둘이나 낳았다고 기고만장하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너 혼 좀 나볼래? 결국 전 울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와 엉엉 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반찬을 좀 갖다 주시러 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 하시며 말씀하셨죠. 또 시댁 가서 한 소리 들은 거야? 아니 왜 그런다니 도대체? 아휴, 애 둘이나 낳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시어머닌 그렇다 치는데 진짜 남편은 완전 남의 편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안 좋겠지만 오늘은 나도 어디 풀러 놓을 데가 없어서 진짜 속상하네.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토록 바라던 애들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만 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도 죄책감 들고 정말 힘들다. 어떡해.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도우미 이모님을 구해주셨고 제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엄마의 사정을 뻔히 아는지라 차마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됐다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예전에 투자해놨던 주식이 큰 돈을 벌었다며 기꺼이 해주셨어요. 대박 났으니까 괜찮아. 엄마도 도와줄 건데 애가 둘이니 너도 쉴 틈이 있어야지. 이모님 비용은 엄마가 내줄 테니까 넌 좀 한숨 좀 돌려. 매일 네가 육아에만 갇혀 있으니 힘들어서 더 우울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원래도 아주머니 꼭 쓰게 하고 싶었어. 너 숨 좀 돌릴 틈이 있어야지. 임서방이 육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한테 다 못 갚을 거야 정말. 이렇게 고생도 같이 해주는데. 엄마가 이모님을 구해주자 정말 훨씬 나았습니다. 일단 잠을 좀 잘 수 있으니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었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저희 엄마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급 상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날엔 늘 쌍둥이들을 같이 돌보는 신용도 했고요. 임서방이 웬일이야? 나 참. 이렇게 애들 보는 거 처음 보네.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부부가 같이 보니까 말이야. 아, 당연히 헤어져. 제 자식들인데.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죠? 아유, 어머님이 좀 쉬세요. 저랑 지혜가 볼게요. 오늘은 도우미 이모님도 쉬는 날이라 제가 더 많이 해야 지혜가 안 힘들죠. 안 그런가요? 제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다 기쁘네. 고마워, 임서방. 밖에서 힘들 텐데 이렇게 집안일까지 도와주고 말이야. 남편 속셈을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고맙더라고요. 뻔히 저희 엄마가 큰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기한테 무슨 국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저렇게 아부를 떠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얄미웠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닌데 저렇게 유세를 떨어대니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는데 다 절 위해서 말이에요. 당신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을 돌봤다고. 참 간사해. 앞으로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애들 돌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당신은 말을 해도. 근데 장모님, 어느 정도 수익 내신 거야? 나도 몰라. 그걸 알 이유도 없고.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난 관심 없으니까 자기도 혹시 딴맘 있음 접어. 우리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엄마 수익금에 딴맘을 먹을까 못을 박아두었고 그러게 좀 평온한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느새부터 육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겠다. 친정엄마도 간간히 도와주시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손목이 아파 한의원에 다녀오던 중 친정엄마께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이 가고 만 거예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 엄마 어떡해?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뜩이나 관절도 약한 양반인데 어쩜 좋아. 병원에선 뭐래요? 괜찮아. 깁스하면 된대. 뭐 애들 놀아주다 이런 건데 내가 부주의 한 거지. 애들 잘못이겠어?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도우미 이모님마저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 혼자 다시 육아를 해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걱정을 참 많이도 하니 남편은 웬일로 친정엄마 앞에서 제 걱정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올게요. 이 사람 힘든데 혼자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장모님은 몸조리 푹 하셔요. 그래야 금간뼈도 붙죠. 이 사람 걱정되셔서 그러시죠? 제가 걱정 안 되게 딱 세팅해 두겠습니다. 어머, 그래 줄 수 있나? 나야 사돈이 오셔서 고생해 주시면 좀 마음이 낫지. 애 혼자 힘들게 보는 것보다 말이야.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장모님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몸 관리에 힘쓰세요. 제가 누굽니까? 어머님의 사이 아닙니까? 친정엄마는 좋아하셨지만 전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요구로 시어머니가 애들을 도와주러 오시게 됐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셨지만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으셨어요. 늘 그렇듯이 잔소리와 함께 눈으로만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예, 애 넘어지겠다. 애 좀 일으켜 세워라. 어머, 얘는 쪽쪽이 불리면 안 돼. 애 부정교합 생기잖니.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알죠. 돌 전에만 끊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달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님, 애기 한 명만 안아주시겠어요? 아유, 남보다나. 손목 약한 거 모르니? 너랑 나랑 손목 굵기부터 다르잖아. 네가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니? 얼른 안아줘.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는 보다 못해 불편한 몸으로 청소라도 해주신다며 집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막말을 했어요. 자기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더라고요. 아니, 다치셨단 얘긴 들었는데 뭐 어쩌다 다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봐서 그런가?
영 조심성이 없네. 뭐라고요? 사돈,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못 낳는 얘긴 왜 나옵니까? 전 제 딸 하나 낳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돈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할까? 막 간다고요? 아니, 맞잖아요. 딸만 키워봐서 그런가? 애들이랑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친 거지. 조심성 없게. 무슨 망발이야. 당장 장모님한테 사과해요.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감히 장모님한테 막말을 해? 쌍둥이 손자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간 엄마에게 아들 가진 유세 떨던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며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본인 엄마한테 애틋했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빼먹을 콩고물이 있을 것 같자 태세 전환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돌진을 한 거예요. 돈 앞에선 지엄마도 보이지 않는 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밀침에 결국 나가 떨어졌고,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아주 코미디 한 편이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네가 인간이니? 그것도 이 볼품없는 사람들 앞에서. 볼품없긴 엄마보단 나아. 분명 나랑 약속했지? 아들들 낳으면 선산 물려주겠다고. 그걸 진작 팔아먹고 나를 속여먹어? 그건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선산 없다고 지금 엄마를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니? 날 속였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각별히 챙겼는데. 그 선산으로 날 조종하고 지금껏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도 선산 있는 척하면서 날 속여? 내가 한 달 전에 부동산 가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시세 좀 보려고 갔더니 참나. 그 돈 다 뭐 했어? 어? 뭐 했길래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냐고? 여기서 한번 말해봐. 내가 엄마 2번 다시 안 보려다 참은 거야. 혈압 올라. 애를 키워도 잘못 키웠네. 돈 없는 사람은 부모 아니냐? 어쩜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니? 너라네, 참나.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속은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하나 있는 선산을 물려준다는 거였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그 선산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선산을 핑계로 매일같이 본인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돈에 환장한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뜻이라면 뭐든 다 했었고, 그 선산을 위해 저에게 아이도 못 낳느냐며 따지고 따졌던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걸 한참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가 이뤄낸 걸 알았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돈 없는 부모 취급 안 한다니? 나도 네 비밀 말해야겠다. 너 밖에서 애 낳은 거 애미도 아니야? 그렇게 아들이 환장해가지고 너 애미 애 못 낳을 때 애 하나 만들었잖아. 아들이었으면 당장 애미랑 이혼한다고 했다가 딸이니까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지? 애미도 아니? 참나.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뭐? 아니. 그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한 비밀이잖아.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장모님. 뭐라고요?
밖에 사생아가 있다고요? 돈에 눈이 먼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선산 물려준다고 하니 내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 진짜 충격이다. 진작 인성 구린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밖에서 애를 만들어? 그것도 내가 한참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아들이었으면 나랑 이혼을 해? 진짜 대단하다. 너희 집 아들사랑. 이걸 안 이상 나랑 당연히 못 산다고 생각하겠지? 나 너랑 못 살아. 그 여자 찾아가서 살아. 빨리 아니라고 말해. 엄마 지금 아들 인생 종치게 하려고 환장했어?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난 나락이라고. 왜? 너네 장모가 돈 좀 생겼다고 하니 이제 장모를 잡아야겠던?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어미도 못 알아보는 놈.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 비밀 엄마가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한 거잖아. 어떻게 그래? 너도 나 들이받았잖아. 나라고 못할 거 있어? 너 같은 아들 이제 나도 필요 없어. 나쁜 놈. 절연하자. 그래. 제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의 돈이 떠올랐는지 가소롭게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진짜 실수였어. 내가 엄마한테 그냥 저렇게 한 소리지. 어떻게 너랑 이혼을 할 생각을 했겠니? 네가 내 조강지초인데. 그 입 못 다물어? 자네, 진짜 인간 이하인 건 알았지만 내 딸한테 그저 잘하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더니 아주 우리를 물로 봤구먼. 아휴, 기가 막혀라. 애들 아빠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꾹꾹 참았고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잘할 건덕지도 없지. 너 같은 건 혼나야 돼. 매가 답이지. 감히 내 딸 마음에 못 받고 몇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진짜 설명 좀 드릴게요.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그놈의 엄마 핑계. 네가 우리 딸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주리를 틀어도 모자라. 그래도 애들 아빠고 지 남편이니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속 그렇게 시커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엄마는 남편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빌자 뺨을 날리며 저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짐을 싸서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내주었습니다. 저 역시 저 남자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땐 실수였어.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그리고 엄마가 그냥 살붙여서 얘기한 거야. 아들이었으면 내가 너랑 이혼했다니. 참 웃기지도 않지. 엄마가 화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말하신 거지. 나 못 믿어? 네가 여태까지 널 믿게 행동은 했니? 한 번도 아빠 노릇 한 적 없잖아. 너랑 이혼해도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어차피 맨날 엄마랑 나랑 하는 육아였고 있으나 마나한 아빠 없는 게 나아.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잘 됐지.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이 없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매달렸을까? 넌 좀 더 당해야 돼. 오히려 잘 됐지. 너란 놈이랑 어떻게 백발될 때까지 살까 했었거든. 우리 둥이들을 생각해서 봐주라.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게. 그래도 애들한텐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 혼자 어떡해? 괜찮아. 개차반 아빠보다 나아. 그리고 네가 애들 봐준 적이나 있니? 누가 들으면 육아깨나 한 아빠인 줄 알겠어. 아이씨, 그럼 재산 분할해. 그래도 너랑 부부였으니까 니네 엄마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이대로 못 끝내. 빌어도 되지 않자 남편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재산 분할을 해달래나 뭐래나. 저희 엄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만 주면 떨어져 나가겠다는 심보였죠.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분명 유책 배우자가 남편임에도 소송이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소송을 하면서 아이들은 돌이 되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크니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결국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함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 남편이 혼외자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으려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했고 큰 충격에 빠졌죠. 역으로 그 여자는 남편에게 혼인빙자죄로 소송을 걸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이 딱 이었죠. 그냥 딸만 낳고 그래도 딸 아빠니 참고 살려고 했던 여자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도 같이 걸었죠. 남편은 길고 긴 법정 다툼에서 결국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더라고요. 아, 내 인생 종쳤어 진짜. 어떻게 이중으로 양육비를 주란 말이야. 그리고 위자료는 또 어쩌고. 아주 날 팔아라. 네가 뿌린 씨 네가 걷어야지.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할 거야. 네 월급으로 양쪽 양육비 줄 수 있겠니? 그러게 좀 자중하고 살지 그랬어. 네 욕심에 네 발등을 찍은 거지. 너네 엄마도 보기 싫지만 참 너도 네 엄마가 돈 없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팽하는 꼴 진짜 우습더라. 아마 우리랑 살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팽할 놈이야 넌. 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삼겨 먹은 걸. 아, 이 돈을 다 어쩌란 말이야. 엄만 선산도 없는데. 아, 내가 뭐에 눈이 멀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고맙다. 이 덕에 우리 애들을 만나게 됐으니. 양육비 밀리지 마. 바로 소송 걸 거야. 알지? 나 한다면 하는 거. 뼈 빠지도록 일해. 몸이 부서지도록. 알겠니? 독하다 진짜. 이렇게 빌어도 봐주지도 않냐 너는?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진짜 너무해. 남편은 돈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울었어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라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가 도와주시고 계셔서 수월하답니다. 요샌 애들이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니 전보다 숨 쉴 틈도 있고 좋아요. 아직까진 엄마 옆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요샌 애들이 어린이집을 간 사이에 네일 아트라는 것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얼른 자격증을 따서 당당하게 창업을 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어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서 그런지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프지 않나요? 왜 그런 집안인 걸 알면서 악착같이 시험관을 해
애를 가졌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애들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혼 후 사실 살아갈 의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정을 다해서 살맛이 난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기에 숨 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평생을 다 바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키울 것을 다짐했어요.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지에 다짐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시 대학이라도 다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학업에는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학원이며 과외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도 별로 소득이 없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며 포기를 할 정도였어요.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미용에는 관심이 많아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죠. 20살이 되어서 바로 자격증을 취득해 숍을 오픈했는데 손이 야무지고 꼼꼼하다며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했어요.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잘 산다는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고졸이지만 사업 수완도 좋고 한 달 수입도 꽤 많은 편이죠. 그에 반면에 저희 남편은 말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성실하게 다니고 비행이라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저와 남편은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산남 중 가장 순했던 남편이 드센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고졸이라도 야물딱지게 일하고 밥벌이 하는 걸 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의 형들 아내인 형님들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형 2명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마치 남편을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저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난리가 아니었죠. 어머, 막내 동서, 대학도 안 나오고 숍 차린 거야? 아니 그러면 고졸이라고 말해도 손님들이 오나?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학벌도 다 보기도 하던데. 피부 관리숍은 관리만 잘하면 되죠, 형님들.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깔끔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가 가서 뭐해? 돈 열심히 벌어야 콕딱지만한 곳에서 벗어나지. 괜찮아, 괜찮아. 그니까 말이야. 성인 되고 지금까지 쭉 관리숍 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일할 때 아니야? 지금도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관리받으러 가? 형수님들, 아니에요.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도 다 수진이가 마련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몸만 들어가는 건데요, 뭐. 어머, 아, 그래요? 뭐, 친정이 잘 사나 봐? 뭐 그냥 평범하죠. 저희 숍이 좀 잘 돼서 시간 말씀해 주시면 맞춰볼게요, 형님들. 결혼을 앞두고서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형님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려운 거 아니냐면서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신혼집도 모두 제가 해가는 걸 말하니 두 형님 모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 이후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형님들은 저의 고졸의 핑계를 삼아 이런저런 속 긁는 얘기들을 했죠. 제가 임신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비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 동서, 요즘 임신 준비한다며? 아직 신혼인데 좀 더 즐기지 그랬어. 아, 저희 나이도 있고 이제는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 그래도 임신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엽산이나 이런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동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양제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왜요? 아니, 동서는 고졸이고 공부에도 영 흠이 없었다며.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아이들은 엄마 머리 닮는다더라고. 그렇지? 맞아요, 형님.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아니, 우리 막내 서방님은 머리도 똑똑해서 걱정 없는데 아이는 엄마 머리 닮는다고 하니 아유, 걱정이 많겠어. 아,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하는데요? 아니, 왜 걱정을 안 해? 동서는 아직 아예 안 나와봐서 모르는구나. 요즘은 공부 못한 애들이 오히려 왕따 당한다니까. 아휴, 내가 다 걱정이다.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 또 빨라서 그런 거 금방 하는데 동서 아이 낳고서는 부지런히 공부시켜야겠어. 에이, 형님들. 아이가 절 닮으면 야물딱져서 더 잘 살죠. 남편도 오히려 저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두 형님들은 모두 명문대학까지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살림만 했죠. 저도 주부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남편을 통해서 들어보니 형님들은 남편들 돈으로 아이를 태어났을 적부터 도우미를 쓰고 애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있다가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형님들에게 한 소리를 듣고 올 때면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저를 항상 달래주었습니다. 형수님들 하는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당신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부럽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내 일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학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상하네. 그러게. 나도 형수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 당황스럽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음에 그런 소리 또 하면 내가 바로 화낼게. 아휴,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는데 오히려 형님들 눈치에 못 살겠다니까? 형들이 그냥 지나가서 그래. 요즘도 집안일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청소업체 불러서 집안 청소시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둘이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지 매번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돈도 다 써버리니까 형들도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주버님들 오셔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다 화나는데. 첫째, 둘째 형님은 서로 죽이 정말 잘 맞았어요. 집도 가까워서 거의 매일 만나는 듯 했어요. 가끔 두 아주버님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남편과 술 한 잔씩 마시며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과간이었죠. 학벌로 항상 무시하는 형님들을 보면 집안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라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삶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시모가 가정 경제를 책임졌는데 남편 말로는 시모 성격이 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시모는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셨어요. 명절 때도 각자 보내자고 먼저 연락이 오실 정도였고 저희보다 더 바쁘신 분이셨죠. 1년에 특별한 날을 빼고는 시모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모든 식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네? 갑자기요? 아니, 어떤 분이신데요? 연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그 사람 집으로 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명절이라고 찾아올 필요도 없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엄마, 그래도 어떤 분이신지는 저희도 알아야죠. 안 그래도 조만간 자리 마련할 거야.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야 말하게 되었네. 엄마, 나는 엄마 결혼하는 거 찬성이야. 지금까지 엄마 혼자 외롭게 지냈잖아. 우리도 다 독립하고 난 좋아. 저도 좋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혼자 계셔서 마음이 아팠는데 누군가 옆에 계시다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 의견 존중해줘서 고맙다. 근데 어머님,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 왜 그러냐, 큰애야? 아니, 저는 혹시나 그분이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요즘은 재산 노리고 황혼에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결혼하시는 거, 그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 분을 만나실 것 같지도 않고. 네, 저도 어머님 좋은 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만간 자리 마련하신다고 하니 그때 한번 봬요. 시어머님께서 결혼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형님들은 결혼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며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남편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 형수님들이 왜 결혼 반대하는지 알아? 왜? 그냥 그거 아냐? 어머님 재산 노리고 오는 남자일까봐. 아니, 엄마 결혼하면 유산 나눠야 되니까 그런 거야. 어?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아, 나도 황당했다니까. 형들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엄마가 결혼 발표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 형도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반대해야 하나 싶다면서 연락이 온 거야. 참나, 난 형은 다를 줄 알았는데 형수나 형이나 마찬가지였어. 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 그래서 어머님 결혼한다는 걸 반대했던 거고? 난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어. 오히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누가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지. 참, 생각이 다르긴 하네. 형님들이 반대를 한 이유를 알고 나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들의 태도는 예비 시부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부는 법대 교수였어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고 주변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함께하는 결혼이다 보니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도 나누고 저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말 놓으세요. 저희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네, 저희 반대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런가요? 아, 그럼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를 종종 마련하면서 친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나요?
아유, 네. 너무 좋죠, 아버님. 어머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뵈니까 딱 좋으신 분인 거 알겠네요. 맞아요. 어머님 이렇게 좋으신 분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유, 고마워요. 이쪽은 막내 며느리라고 했죠? 저희 대학 근처에서 숍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피부관리숍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이 많겠어요. 조만간 가족들 따로 한 번씩 보고 싶은데 시간은 괜찮겠어요? 관리숍 운영하면 밤낮 없이 일을 하시기도 하니까요. 네, 시간 맞춰서 쉴 수 있으니 언제든지 환영해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마치 반대를 한 적 없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예비 시부께서는 웃으면서 모두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자녀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으시다며 각 가정마다 시간을 잡아서 만나보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가족 모임이 끝나고 얼마 뒤 시모가 연락을 해 왔습니다. 막내야, 우리 시간 될 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겠니? 일하고 있어서 시간 내기 힘들면 차라도 한잔 하자꾸나. 아니요, 어머님. 시간 괜찮아요. 저녁에 식당 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 같이 드세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어머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음식은 아무거나 괜찮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니니? 아니요. 저도 잘 보여야죠. 어머님 곁에 계실 분이신데 저희가 잘 대접을 해야죠.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속날 시모에게 예비 시부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물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모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챙겼죠. 두 분은 저희 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시부께서 감동을 했다며 저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식사 자리가 정말 감동이었어.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저도 정말 감사해요. 나도 젊었을 적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한 번을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었어. 오로지 아내랑 아이가 원하는 건 돈이었거든. 아이가 크고 나니까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이도 더 이상 나를 찾지도 않아. 가족이라는 게 뭘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받으니 정말 감동이네. 막내야, 고맙다. 메뉴들 하나하나 신경 써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도 너에게 너무 감동했어.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제가 친딸은 아니지만 딸이 되어 드릴게요.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른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사실 홀 어머니의 막내 아들이라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아 있고 엄마랑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라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엄마를 생각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두 분이 너무 감동했다고 하셨어.
난 당신을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 그런 어머님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시니까 믿을 수 있어.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셔서 정말 좋다. 엄마가 사실 말은 안 해도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신 것도 처음이거든. 아마 걱정도 많으셨을 거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 엄마가 면이 사셨대. 너무 고맙다고 전해 달라셨어.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저의 노력을 알아주고 고마워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가족끼리만 모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결혼식은 되도록 크게 올려야 하는 거라며 성화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마지막인데 결혼식 제대로 올리셔야죠. 거기다가 나중에 결혼 소식 아시는 지인분들은 또 이런 거 서운해 하셔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초대하실 분 많으시겠지만 아버님은 대학 교수신데 더 많으시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입방아에 오르고 그냥 한번 딱 결혼식 하는 게 나아요. 아유, 그러냐? 나도 너무 오래전에 결혼식을 올려서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다른 지인들도 있으니 같이 초대를 해서 올려야 하나 싶기도 하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족들끼리만 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지인들 불러서 하는 것도 파티 분위기도 나고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겠죠? 늙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주책이라고 할까 걱정이긴 한데 이것도 추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어머님. 결혼식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네, 저도 도울게요, 어머님, 아버님. 고민을 하던 끝에 주변 지인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자신들이 다 준비를 하겠다며 그냥 따라서 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망의 재혼식 날 시부모님께서는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저희는 따로 지인들을 초대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형님들 지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피로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다른 방으로 가야 한다며 얘기를 했어요. 동서는 거기 아니고 이쪽이야. 저기 가서 밥 먹으면 돼. 네? 왜요? 다들 저기서 밥 먹는데 저는 왜 저기 가서 밥 먹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쪽은 고졸방이고 이쪽은 대졸방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나눴으니까 가서 밥 먹어. 네? 아니, 고졸, 대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그냥 저 이쪽으로 갈게요. 아니, 동서.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고졸은 저쪽에 가서 밥 먹는 거라니까? 아니, 형님. 이상한 걸로 나누지 마세요. 이상한 걸로 나누다니. 지금 결혼식이 급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눠? 보면 모르겠어? 아버님이 초대하신 분들 다 대학 교수님들이고 고학력자 분들인데 저기 껴서 밥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이해나 하겠어? 동서, 막내 동서 뼈 부러지겠다. 그렇게 팩트 폭력하면 어떡해? 암튼 막내 동서는 저기 가서 밥 먹어. 알았지? 처음 형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두 형님들이 제 양쪽 팔을 끌면서 고졸방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바람에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화를 내려던 찰나에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빠, 이제 오셨어요? 저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까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아직 밥 안 먹은 거야? 엄마 결혼식 준비한다고 고생이구나. 너희들도 아직이니? 네? 네. 근데 동서, 왜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아이고, 놀랐구나. 막내가 우리를 엄마 아빠로 생각하겠다고 하더구나. 아직 밥 안 먹었니? 근데 막내는 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아, 그게요. 형님들이 저기는 고절방이라고 저쪽 가서 밥 먹으라고 하길래요. 대졸방에 가면 고졸인 제가 이해를 못할 거라나 그러더라고요. 뭐? 큰애야,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농담? 너 예전부터 학벌로 이상한 얘기 하더니만 여기서까지 그러고 있는 거냐? 일단 결혼식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시모와 시부의 표정은 싹 굳어버렸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얘기를 하자며 말씀하셨죠. 시모는 두 아주버님에게 형님들 모두 집으로 보내라고 화를 내셨고 피로연 내내 형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모, 시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앞에서는 두 형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고졸이라더니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도 못하는 돌대가리였어? 뭐? 돌대가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학벌로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 고졸? 대졸이신 그쪽들은 나만큼 할 수나 있고? 아니 그렇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집에만 있으시대? 뭐야? 너 지금 전업주부라고 무시하는 거니? 전업주부? 당신들은 그냥 백수지 주부가 아니고 주부는 집안일을 해야 주부인 거고 아주버님들이 버는 돈 족족 빨아먹는 기생충 아니야? 그런 기생충들한테 그따위 소식을 듣는데 화가 안 나겠니? 이게 정말 본색이 나오네. 그래, 본색 나온 김에 물어보자. 어떻게 아버님 구워 삶은 거야? 혹시 싱글싱글 웃으면서 꼬셨니? 정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사람을 대할 때 그딴 식으로 대하나 봐? 뭐? 야, 너야말로 웃기지 않니? 친아빠도 아닌데 뭔 아빠? 소름 끼친다 야. 그래, 뭐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대졸이라는 사람 수준하고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사람 무시할 줄이나 알지.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니. 내가 불쌍해서 봐준 거니까. 대졸이신 잘나신 두 분 말이 맞는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학력자인 시아버님께 물어본 것뿐이니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판단해 주시겠지. 남편은 두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고 두 형님들은 모두 남편들 손에 끌려갔습니다. 씩씩대며 들어온 집에서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두 형님들의 어이없는 만행은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집에도 찾아갔지만 형님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약속까지 다 잡고 있었는데도 음식은커녕 갈 음식점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형들이 부랴부랴 음식점 잡아서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대학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면 아이들 과외로 붙여달라고 성화해. 대학에 자리 있으면 일하게 해달라고 성화해. 난리가 아니었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난 그런 것도 몰랐네.
그니까 나도 듣고 황당했네. 왜 갑자기 아버님 그러면서 살갑게구나 했더니만 다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야. 참나. 아니, 그럼 나한테는 왜 그랬던 거야? 아마 당신을 좋아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감동했다는 걸 형수님들이 알았던 모양이야. 더 친해지면 자신들한테 뭐 떨어질 것도 없겠다 싶었는지 그런 유치한 일이나 저지른 거겠지. 참나. 정말 황당하네. 내가 한 번도 대학 나오질 않았던 걸 후회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대학을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니까. 아휴, 당신 진짜 스트레스였구나. 형수들 괜히 부러워서 그런 거야. 당신은 자기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항상 찾는데 쥐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배 아픈 거지. 아휴, 어머님이 정말 난감하셨겠다. 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랑도 다 싸워서 난리도 아니었나 봐. 남편이 전해준 얘기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두 형님들은 대학 교수이신 예비 시부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듯 했어요. 거기다가 고졸인 저를 예쁘게 보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행을 다녀오신 시모랑 시부는 가족들을 다 부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너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니? 살림을 어떻게 하든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냐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 너희가 금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나눠봤다. 나는 다른 것보다 돈 버는 걸로 나눠볼란다. 너네는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벌었으니 이제부터 집안 가정부로 살아라. 그동안 남편 돈 쓰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애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놀러 다닌 거 다 알고 있다. 너네가 먼저 치사하게 금 나눴으니까 나도 나눠볼 테니 불만 없겠지?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정주부라 돈 번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너네가 언제 살림을 냈어? 애들도 어린이집 보내놓고 내팽개 쳐놓고는 무슨 말이 많아? 앞으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큰애네 집에 작은애네 집에 갈 거다. 음식은 직접 다 조리하고 준비해. 알았니? 안 그러면 너네 살고 있는 집 도로 다 내놔라. 어머님. 잘못했어요. 잘못? 사과는 내가 아니라 막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이렇게 학벌 가지고 차별할 거였으면 내가 먼저 너네 받아주지 않았어. 무슨 학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 잘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알았다. 앞으로 모임은 큰애 작은애네 집에서 하는 걸로 하자. 너희 하는 거 보고 쫓아내든 말든 할 테니 알아서 잘하거라. 원래 시댁 모임을 하면 항상 밖에서 외식을 했었지만 시모는 앞으로 첫째, 둘째네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 걸로 하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다 내쫓을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 후로 여러 번 시댁 모임을 가졌지만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모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들에게는 큰 소리 한 번도 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그날 이후로는 음식 맛에 대해서도 평가를 살벌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니 음식이? 평소에 음식을 할 줄이나 알아야 내놓지 원?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다시 해올까요? 아니, 가정주부가 된 게 어떻게 음식 하나 간을 못 맞추니? 이런 거 하고 다들 먹으라고 내놓은 거니? 다시 간해서 올게요.
내 할 일을 잘해야 남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아니, 내 할 일을 잘해도 남한테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 근데 너는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거냐? 앞으로 쭉 이렇게 몰 거니 다음번엔 제대로 준비하거라. 그게 혼쭐이 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던 형님들은 어느 날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토로하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그래, 어디서 여우같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살살 꼬리를 쳐? 너 다 알고 그런 거지? 우리 엿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니 이렇게 혼이 나고서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능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지금 그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 알아요? 고졸이라고 무시했죠?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어머님 말 안 지키겠다고 하고 이사 가면 되겠네요. 야, 우리가 어떻게 나가니? 지금 집에서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림하면서 그 집값 다 한 거야. 어머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지금까지 놀러 다니면서 살림이며 육아며 다 내팽겨 치셨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살림? 뭘 해야 다 값을 했다고라도 하죠.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어요.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대졸이신데 집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제가 마련하고 온 거라서 시어머님이 더 좋아하셨는데 대졸이신데 그 정도보다 더 해오신 거 아니셨어요? 저는 고졸이라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시어머님이 말씀하셔도 안 무서운 거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너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냐? 니까짓 게 하는 게 남들 치작거리밖에 더 돼? 그럼 너흰 나만큼이나 벌 수는 있고? 아니, 내가 버는 반의 반만큼은 할 수 있니? 평생 남들 흉이나 보고 차별이나 하고 산 니네가 사회 나가면 뭐라도 될 줄 아니? 너넨 지금 열심히 일해도 내 발끝만큼도 못 벌어. 하긴 자랑할 수 있는 게 학벌밖에 더 있겠어?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어머님한테 얘기해.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집 한 채 해오면 되겠네. 울그락불그락 얼굴을 붉히던 두 형님들은 저의 얘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와 시부는 종종 저와 따로 만나 식사도 하셨죠. 남편 없이도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형님들은 시댁 모임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학벌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한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던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이 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 듯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서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죠. 큰 변화 없이 평범했던 일상들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여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와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해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원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죠. 제 몸이 그렇게까지 예민한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들에 적응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후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원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을 했지만 모든 건 마음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저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느낌적인 부분에서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저를 더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아이를 너무 원했던 터라 저에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 남편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자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모든 행동들은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꿈꿔온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수도 없이 눈물을 쏟아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동생은 결혼할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가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신혼집이 4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집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가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한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호화찬란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네요. 동서 내외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동서를 위해 사가지고 온 포도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모여있는 동안 시모는 주방에 들어가 사가지고 온 포도를 씻으러 가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무시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뒤따라 갔는데 주방에서 포도를 씻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뱉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 포도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네가 함부로 다룰 그런 포도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결혼생활 5년 동안 우리 속을 그렇게 태우더니 결국 손주 안겨줄 계획은 포기한 거니?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전부 다 편명밖에 터대겠니? 그래도 첫며느리라 내가 신경 좀 써주려 했는데 실망만 안겨주니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은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하나 물고 와서 앞으로 내가 호강하게 생겼는데 너 임신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며느리는 벌써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거 우리 가족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더 숨겨봤자 뭐하겠니?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인데 내 아들만 불쌍하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결국 불행만 가지고 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앞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아라. 무슨 말만 하면 산부인과 핑계대면서 몸이 예민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임신한 데는 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그렇게 어르고 달랬는데 5년 동안의 결과가 어땠니? 차라리 이쯤에서 너희들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자식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이루지 못해주고 있잖아. 5년이면 정말 많이 참아준 거야. 둘째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거기에다가 집안까지 부유해서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한 여자인데 당연히 너랑은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겠지. 아마 남아있던 감정까지 전부 다 사라졌을걸? 괜히 거실에 와서 섞이지 말고 배수통에 빠진 포도 몇 알 씻어서 주워 먹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안 청소나 좀 해라. 시모는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입에 모터를 다신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씻어서 접시에 옮겨 거실로 나가시는데 저에게 배수통에 빠진 포도나 주워서 씻어 먹으라는 말을 하셨을 때 너무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에 홀로 서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죠.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주방에서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연신 동서내외가 부럽다며 본인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 같아 시모가 그만 갈라섰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동서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는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는지 제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제 몸을 한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밤새도록 쏟아냈고 저를 위로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 몸이라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열면서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너는 아침부터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뱉는 거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은 알면 알수록 참 이기적이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결혼 생활이나 유지해. 알겠어?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싫으면서 왜 이혼은 안 해주겠다는 건데? 각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 내 동생은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뼈 빠지게 일해도 동생 발끝도 못 쫓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까지 하자고? 내 인생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한 번뿐인 삶에 흠집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아침부터 열내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서로에게 더욱더 큰 아픔만 남겨지게 될 거라고. 하루빨리 서로 갈 길 가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입을 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들리는 건 제 울음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부어오른 얼굴로 저도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았던 삶이 너무 그립게만 느껴졌었어요.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들리라는 말이었죠.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왔으면 빨리 앉지. 뭐하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라. 아침에 채덕이한테 전화가 왔었다. 둘이 이혼 얘기를 주고받았었다며? 그런데 네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던데?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이혼이 성립되지 않겠니? 둘이 결혼한 지 5년 됐고 그동안 우리가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으로 1년에 1억씩 총 5억을 배상해주면 우리도 쿤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이혼 해주도록 하마. 시간이 돈인데 내 아들은 5년 동안 헛생활 한 거나 다름없잖아.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의 의견은 모두 일치했고 너만 오케이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보고 그이한테 5억을 주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실 수 있는 거죠? 임신은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저도 그이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본 건 같은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5억을 토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동서집에서 어머님이 그이와 갈라서라고 하셨잖아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화가 길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장 자리에 앉아라.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좋은 기운을 받아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번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새아가의 기운이 어떠니? 옆에만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다 버려야 하지 않겠어? 임신이 될 때까지 막내 며느리 집에서 가사일 좀 도와주고 너는 좋은 기운 받아서 아이 계획까지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막내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시엠이 말 듣고 이번에 짐 싸서 막내 며느리 집에 들어가 함께 살도록 해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한 번에 임신이 될지 어떻게 아니? 너도 나한테 이쁨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도우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는 데 사용하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가정부가 되라는 건데 제가 멀쩡한 직장 놔두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야. 기회를 줘도 걷어차 버리잖니?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새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재덕이도 내가 말한 제안을 허락했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로 뭘 잘났다고 찬밥도 언밥 가리고 있는 거야? 하기 싫으면 당장 5억 토해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기회를 줘도 차버리는 너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시모의 억지스러운 말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바라보면서 없는 것들이 원래 자존심이 세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의 태도에 할 말을 잃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네요. 제 편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혼은 쉽지 않을 거라 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뭘 잘났다고 한 해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임신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놔주지 않을 건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른 여자한테 감정 소모하며 연애하고 또 언제 결혼까지 해? 애 하나 낳아주면 원하는 이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월급도 당신이 일하는 회사보다 많이 준다는데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대꾸하지 말고 움직여. 알겠어?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아주버님, 그동안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앞뒤 꽉 막히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말아먹는다고 했었거든요. 아주버님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형님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들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형님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지 혼자만 잘났다고 고개 치켜 세우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살면 되겠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차라리 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몬은 화가 치밀었는지 저에게 달려와 자기 아들 인생 돌려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리저리 시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시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인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거친 숨을 들이키면서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쳤다고 저를 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아있던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손을 올리길래 있는 힘껏 남편의 거기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고꾸라졌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결국 양가 집안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오고 갔지만 동서의 집안이 워낙 잘 살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남편 쪽에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제가 했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혼 사유였어요. 부모님께선 더러워서 피한 거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며 손해를 보면서도 이혼을 서두르셨네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잘 살겠다며 부모님께 인사시켜 드렸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끝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집안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과거의 삶을 잊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느 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에게 달려온 한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로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전 남편이 의전 차량에 내린 제 차 쪽으로 다가와 기사분에게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저와 다르게 남편은 경광봉을 들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전 남편이었는데 왜 주차 안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라 갈 길 가려는데 반대편에서 내린 부모님과 4살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가족을 보고 있었고 식당에서 마중 나온 현 남편이 제 아들을 번쩍 들어안아 껴안으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본 남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해서 자주 시간을 가졌었는데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는 말에 저도 함께 뛰어들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꽤 많은 수의 직원을 두게 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해외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의전 차량을 이용했던 거였죠. 지금의 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까지 생겨서 제 인생은 전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변함없이 주차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께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곤 아는 체 하지 말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라고 떠밀으셨네요. 그날이요 2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급하게 나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저번에 식당에서 당신을 보고 너무 변화된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만큼 놀랐었어.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한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병원비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거든. 희귀질환이라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네.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희귀병이라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병원비는 매일 모자란 상황이야. 내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의 가족 문제를 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부럽다고 했던 동선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 아니었어? 여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만든 업보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우리 집안이 재수씨 가족 말 듣고 큰 거 한 방 해보겠다고 부동산 공동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전재산을 사기당해서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태야. 재수 씨네 가족도 많은 돈을 잃어서 가족 간의 균열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동생도 이혼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많은 빚을 갚아 나가다가 동생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성 하반신 마비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당장 손을 벌릴 곳이 당신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는 나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내 마음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건 당신 집안이 선택한 일이잖아. 이혼할 때도 내가 임신을 못한 게 죄라며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가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었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던 건 생각 안 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어요. 전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보호해 주려고 앞을 가로막아섰고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지갑을 열면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라고 손에 10,000원 한 장을 쥐어 주었네요. 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손에 들어온 10,000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급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인데 어쩌겠어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찝찝한 건 만에 하나 돈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남편에게 전 남편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